네,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하반기 메타 출시 LTO를 앞두고 지금 하루하루 정말 열정적으로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계시진 않으실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은 이후로부터는 심장이 아주 벌렁벌렁 뛰시게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사장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이후로부터 정말 뛸 수 있는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정말 열정적인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 45분 강의이지만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45분으로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열정 가득가득 뿜뿜한다면 저희가 끝까지 네,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냐면 하반기 비즈니스 예스24라는 그러한 주제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메타의 기회에 대해서 저희의 정신과 심장을 완벽하게 뛰게 만들어주실 저희 백만장자 PA 문희서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서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문희선입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요즘에는 고개 숙일 일이 별로 없네요. 그냥 이게 인사가 돼버렸고 만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시기가 돼버렸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한 4시 반, 5시 가까이 다 돼서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 나이는 나이 못 속이는가 봐요. 탱탱 부어가지고 막 꼿꼿안정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나름 보랏빛 비슷한 것도 좀 입어보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타 강의 다들 많이 듣고 계실 건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진짜 대단한 제품이다. 가슴 뛴다.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본인만 가슴 뛰면 안 되거든요. 이 가슴 쉼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먹어보고 싶고 비즈니스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어떤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 거. 원래 선수는요,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해주고 쉽게 이해시키는 게 선수거든요. 메타 강의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뭔가 딱 포인트가 꼽히는 데가 있고, 요 얘기가 나한테 꼽혔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라는 내 표현이 상대방에게 뭔가 있네라는 느낌으로 와닿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가기보다 가슴 떨리는 행동파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제일 앞장면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뉴스킨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뉴스킨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에이즐락 때 기억나세요? 여기 계시는 에이즐락 했을 때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분이 계시고, 에이즐락을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많으신데, 에이즐락이 왔을 때 엄청난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는 얘기를 루비스파가 나왔을 때, 내지는 뭐 부스트가 나왔을 때, 이걸 뭐죠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한 번씩 생각이 안 나요. 간접적인 거 반대가 직접적인 거잖아. 그럼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뻔했는데 직접적으로가 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다? 이런 사람도 백만장자가 되고 팀 웰트가 되는구나. 여기서 여러분 또 비전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참 나이가 들면 단어도 생각 안 난다더만 메타를 먹으면 엄청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사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기회길래 본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저는 사실 뉴스킨을 너무 사랑을 넘어서서 아직도 첫사랑처럼 가슴 떨린 게 뉴스킨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10년 정도 넘으신 분은 제 마음을 알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 좋아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진짜 마크만 봐도 눈물 나고, 블로콜리만 봐도 브레이클로니 회장님이 생각나고 막 이런 거 있죠. 미치겠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미쳐 있어야 돼요.
미칠 수밖에 없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자, 근데 제가 한 번은 하루는 이제 테레비를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어떤 프로를 보면서 사람이 왜 미쳐 있으면 온통 모든 사물이나 말들이나 상황들이 그걸로 이렇게 재해석이 되잖아요. 아, 이게 메타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야.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PPT를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이 제목은 지금 모르겠어요. 이 프로의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오는, 이 사람이 나오는 프로인데, 자, 여러분, 메타는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는 거죠. 우리 지구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메타를 얘기할 때. 예. 우리 몸 안에 세포, 그리고 균,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먹이 사슬들, 그리고 인류들, 예. 우리 몸은 조그만한 우주예요. 지구예요. 쉽게 지구라고 표현하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 그러니까 메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유산균? 나 먹고 있어. 아니, 이건 달라.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 이건 달라. 아, 내 것도 좋아. 유산균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유익균, 유해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뭐냐면, 지구를 이제 표현해 볼게요. 우리 1도씨가 높아지면, 온도가 1도씨가 높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라. 소비자들은요, 스토리텔링을 좋아하고요.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로 호기심이 느껴지면 내 얘기가 굉장히 스펀지처럼 흡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1도씨 높아지면, 뭐 북극곰이 없어진다 하더라. 뭐, 본인들이 아는 내용들. 그치. 근데 우리가 1도씨가 높아지면 당장에 나한테 느껴지는 변화는 뭐야? 그냥 더운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야, 작년보다 덥다. 온난화가 된다더니 진짠갑다. 작년보다 덥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거를 우리 몸이라 생각했을 때 이 1도씨의 변화를 그냥 내가 아이고 배야. 아, 방구 냄새가 와리 독하노. 내지는 똥이 와리 무르노. 예. 와리 변비가 오노. 그리고 턱 밑에 멋이 나노. 이런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를. 그랬을 때 1도씨가 높아지면 빙하의 금이 가죠. 그리고 빙하의 금이 가면 비가 이제 깨져 바다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나요? 해수면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될 테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신호가 왔을 때 금방 얘기했던 방구 냄새, 가스가 와리 차노, 붕붕붕붕 하노, 똥이 와 이렇노. 이런 게 뭐냐면 1도씨가 높아지면서 내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비유했을 때 사람들은 북극곰이 왜 사라지겠냐고. 1도씨가 높아졌는데 전쟁이 일어난대. 1도씨가 높아졌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대. 왜? 아, 약간 더울 뿐인데 왜? 이해 안 가잖아. 이러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결국은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장도 모든 것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그만 변화가 내 몸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 70%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60m 상승하면서 해수면이 급상승해서 해안가의 도시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몰디브가 뭐 사라진다. 뭐 이번 해가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나누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의 상태가 악화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신호를 주는데 그냥 내푼다면. 아, 그냥 괜찮아. 좀 지나면 괜찮아.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이렇게 놔둔다면 엄청난 재해가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병이 나한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건 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요. 야, 진짜 장 얘기다, 이건. 이걸 메타로 녹여야 되겠다. 빙하가 너는 녹냐? 난 메타로 녹이겠다. 이러면서 이걸 열심히 막 캡처를 해댔어요. 자, 그리고 농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인류는 식량 위기에 봉착하죠. 여러분, 시각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로만 얘기하는 거랑
시각화시켜서 보여주는 거랑 그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도씨가 높아지면 이렇대 이거보다 텔레비에서 이러더라 하고 보여주면 와 심각하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 1도씨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어컨 켜면 되고 에어컨 켜면 되니까 2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약 먹으면 돼. 약 먹으면 되니까 우리 몸의 장은 더 안 좋아지고 면역은 더 떨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재앙도 그렇고 우리 몸의 장 상태도 그렇고. 자,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탄산화되죠. 그러면서 해양 산성화를 일으키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에 멸종하는 생물들이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바나나 보트 타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은 어때요? 바다는 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나요? 바다는 절대 담그는 게 아니야. 보는 거야. 이게 어쩌면 5년 뒤에 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 장도 이 조그마한 변화가 내 몸에 엄청난 멸종하는 세포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생명체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젠가로 비유하는 거죠. 젠가로. 생명체들, 우리 유익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밸런스가 깨지고 하면 우리 몸에 좋은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생태계가 어때요? 무너져 버려요. 생태계가. 그러다가 생명체들이 더 많이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가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얘랑 별 관계 없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관계가 없어도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 자체는. 그래서 장 건강이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프로에서 이걸 보면서 우와 했어요. 이게 바로 파마넥스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랬던 거예요. 참 저도 대단히 미쳤죠. 그죠? 대단히 미쳤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거 진짜 준비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자, 전 세계를 구할 인류사의 미래를 위한 공간이 전 세계 두 군데 있다.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이 지구의 멸종 위기, 대재앙, 이걸 막기 위해서 내지는 이렇게 식량양에 처했을 때 굶어 죽어가는 기아가 무지무지 많아질 건데 이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뭔가가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아 낯선 비밀스러운 건물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곳. 여기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관리되는 이곳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두 군데밖에 없대요. 전 세계.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현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약에 의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구하고자 파마넥스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 낯선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곳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메타다. 이러면서 나 혼자 텔레비를 보면서요. 흥분을 하고 여보 저거 우리 메타 얘기야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랬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와닿지 않나요? 그죠? 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전쟁, 핵폭발 같은 지구 대재앙 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넋놓고 있지만 재앙은 바로 우리 곁에서 나를 노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식물 종자를 지키고 있대요. 이게 바로 시트볼트예요. 이 식물 종자는 사람들이 이제 기아에 막 허덕일 때 이걸 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 재앙 때문에 다 없어진 이 식물 종자를 어때요? 다시 심어서 먹여 살리고 다시 먹이 새사슬을 정상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이런 준비들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예요. 메타.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장이 해결이 되면요.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들이 다시 어때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메타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저는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뭐였냐면 유전공학 전공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뛰었던 거죠. 이 털이 쓴 거죠. 쉽게 얘기하면. 1992년 이 후배가 전공 3학점 균학 시간에 이걸 들었대요. 균학 교수로부터. 스웨덴 여자의 장에서 분리한 균은 위산에서 죽지 않고
98%가 장까지 살아서 장내 생착되고 먹이, 이 식이섬유만 있으면 스스로 증식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호하는 균이다. 이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 바로 바이오 PCC 아니에요? 이 균학 후배가, 유전공학을 전공한 후배가 애가 아팠어요. 애가 100혈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대요. 자, 그러면서 이 균학 교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것에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찾아 헤매기 위해서 이분이 그랬대요. 이건 팔지도 않는다. 이건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교수는. 이분이 파마니스를 모르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분이 제약회사를 무지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를 뒤져보려고 하니까 아, 이거는 뻔할 뻔짜야.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연구실의 상태를 뻔히 아는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그냥 아예 제꼈대.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나마 제품이 좋다. 이러고 뒤져본 결과 이 균이 파마닉스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4천만 원이 아니더라. 왜 그 4천만 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 균은 귀하고 그리고 이 귀한 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4천만 원 이상 역할을 해낸다라는 거죠. 예. 근데 400만 원도 아니더래. 40만 원도 아니더래. 4만 원이더래. 제가 이 소리 듣고요. 그 어떤 강의보다도요. 털이 섰거든요. 이건 뭐냐. 밖에서 이런 교수나 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마넥스 뉴스킬에서 이걸 행하고 있다는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이론은 맞는데 그럴 일이 없어. 파마넥스가 뭔데? 다단계 아이가. 거기서 무슨 이런 일을 해. 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아픈 아들한테 이걸 먹이기 위해서 찾았고 그리고 4천만 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자, 이 균은 우리 몸 안에 세포하고 같이 세포의 환경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미생물이죠. 세포를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미생물은 이 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몸에 뭐가 있냐면 세포가 있으면 이 또 세포 안에 또 다른 매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미토콘드리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매개체인데 다른 뭡니까? 그 균과 생물인데 미생물인데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몇 수십억만 년 전에 꿀꺽하고 잡아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둘이가 공생을 하면서 서로가 약속을 하죠. 네가 만약에 이제 뭘 먹고 탄수화물이 당이 돼갖고 네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걸 나한테 공급을 해줘. 공급을 잘해줘. 그럼 나는 미토콘드리아 나는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공생을 하고 우리 몸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미생물도 우리와 공생 관계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지켜줘야 되고 먹거리들을 너무너무 잘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 먹거리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세포가 화날만 하죠. 미생물이 화날만 하죠. 아니 이것들이 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따위 음식을 넣어주는 거야 하고 인체는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0조나 38조나 이 정도 숫자가 없으면 어때요? 질병이 발생하고 세포는 점점 줄어들면서 사람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자, 우리 몸은 여러분이 아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건 예, 유해균, 유익균 막 이런 얘기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해균과 유익균의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는. 아, 그럴 것 같으면 바이오 PCC도 대단한데 안 그렇습니까? 왜 에이질락 메탈까? 저는 계속 강의를 반복해서 듣거든요. 왜? 한 번 들었을 때 와닿지 않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와 하고 머리를 치는 적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 저는 박사가 아니잖아요. 박사가 아니니까 박사 얘기를 자꾸 들어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죠. 여러분 아니면서 왜 한 번 듣고 아, 다 알겠다 그러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복 들으면서 머리를 탁 쳤어요. 아, 그래서 에이즐락 메타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이즐락은 뭡니까? 유전자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는 에이즐락 하면 이거로 유전자. 이해되시죠? 근데 왜 에이즐락 메타일까?
그거를 에이즈락을 풀어야 치듯이 그걸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먹이고 있어. 우리는 뭐, 좀 비싼 거, 좋은 거, 17종이나 들은 거 먹이고 있어. 이러죠. 그러면, 아,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생태계 개념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그냥 유익균이 들어와서, 좋은 게 들어와서, 아, 좋네? 뭐 잠까지 살아가네? 이게 아니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돼 가는가. 그게 들어와서 일부 변화는 되겠지만 생태계가 완연하게 에이즐락 메타라는 유전자라는 말을 가미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하게 하려면 뭔가 또 다른 방침이 필요하고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시중에 있는 것들로는 절대로 이걸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은 유해균이 많으면 염증이 유발한다. 유익균이 많으면 식이섬유 분해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필수 비타민을 생성하고 장벽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면역계를 조절한다. 그래서 유익균을 많이 먹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이라가 선전하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유익균 몸에 좋은 게 17종이나 들어가. 그러면서 바이오종 우리 몸의 생태계를 잡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과연 그 17종이 들어와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사슴 있죠. 사슴의 먹이 사슬 그리고 사슴의 생태계를 보면 이 우두머리 사슴이 어디를 움직이는지를 봐야 그걸 정확하게 조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두머리 그죠? 자 그러면 이 우두머리 사슴은 이 그냥 쫄따구 사슴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을 알고 있고 이 균이라도 똑같은 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들이 하는 짓은 쫄따구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쫄따구는 맨날 어때요? 다른 데로 막 나가 있고 막 이 무리에서 벗어나 있고 근데 얘들 따라갔다가는 어때요? 사슴은커녕 잡아먹히는 것만 보고 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7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메인 균이냐 걔들이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균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장장 얘기하냐면 현대인들의 건강은 면역관리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똑똑한 소비자는 이미 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잘 알고 있고 장의 70%가 면역을 담당한다는 것도 무지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먹이는 게 뭐예요, 우리? 장을 우리 왜 옛날에 뭐 그 뭐더라 이름이 뭐 노란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 거 먹이면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무식한 브로콜리 아줌마들 진짜 옛날 시절에 알지는 못하지만 장이 튼튼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그죠? 그렇게 먹였던 기억들이 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자가 면역 질환. 비정상적인 면역계가 자기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질환. 이게 베체트병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이렇게 볼록볼록 피부에 막 올라오면서 아픈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 태행성은 노화가 돼서 오는 거지만 류마티스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예, 그리고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등 예,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 30대부터 반 이상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체트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루푸스병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대상포진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한 질환들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왜 생겼을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균과 나하고의 약속을 깨면서 생긴 병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생기는 게 뭐냐?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이다. 그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이 박사님이 열쇠. 자, 그러면 우리 몸이 또 하나의 생태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처럼 장 속의 생태계를 이루는 미생물들. 예. 이 미생물들이 바로 바이오좀이라는 거죠. 마이크로 바이오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강의하는 거 여기서 많이 들어봤다 할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강의 들어봤어. 근데 여러분 우를 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를 범하는 게 내가 들어서 아 좋다. 사업 되겠다. 그냥 좋아서 감 잡는 거 이걸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와 이거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발로 미친 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 강의 들어봤어. 근데 지금 또 들으니까 어때요? 또 새롭지 않나요?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강의 딸렁 던져주놓고 한번 들어봐봐. 장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런 뭐예요? 하이라고 사 먹는 거예요. 그냥.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핵심을 찾아내셔야 되고 여러분이 못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배 사업자들이 강의를 통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만큼 중요하고 100세 시대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생물이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강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7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7년 전부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이 박사님조차도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대기업들이 이제서 준비하고 인수합병하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미리 준비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왔잖아요. 파마렉스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공생계약서 이거 한 장만 들고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딱 이거 한 장 프린트 해가지고 인간은 미생물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미생물은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겠다 이러고 1500만 년 전에 인간하고 미생물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하고 미생물이. 자, 그런데 인간과 미생물의 오랜 공생관계가 깨진 게 뭐냐? 배신을 누가 했어요? 인간이 한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농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인간의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의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예.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넣으니까 얘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생태계 균열의 주범은 산업화 이후 가공식품 위주로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외식 문화, 서구화된 식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거죠. 미생물의 먹이는 1도 없대요. 이 박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미생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생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엄청났던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이제 화가 나서 아니 나는 이 육류를 잘 먹지도 못하는데 응? 이러면서 근데 배가 고프면 어때요? 육류가 아니라 뭐라도 먹어야죠. 그래서 장에 작을 둘러싼 점막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그러면서 장이 뚫리고 그죠? 장 틈으로 미생물 독소가 침투하면서 곳곳에 염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염증 유발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암, 아토피, 치매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어디에 나비 효과다? 아까 1%의 나비 효과가 우리 이 지구에 대재앙을 일으키죠. 우리 몸의 대재앙이 뭡니까? 암, 치매, 비만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 1%가 뭐냐? 바로 장이라는 거예요. 장. 그래서 배 아프다. 똥냄새가 독하다. 이거는 벌써 이제 막 온도가 2도 3도 올라간 거예요. 빨리 먹고 빨리 조금 신호줬을 때 바로 잡아라는 거죠. 자, 마이크로바이옴도 하나의 장기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의 장의 생태계, 이것도 하나의 장기인 거예요. 장기. 그래서 이식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똥 공장들이 많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똥을 사고 팔아요. 이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을 이식하고 콩팥이 안 좋으면 콩팥을 이식하듯이 똥을 이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200만 원 호가합니다. 근데 얘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살다가 또 아이고 나 이어서 못 살겠어. 이식을 하긴 했는데 아 나 이 환경 미치겠어. 이러고 또 죽는 거예요. 200만 원 까먹는 거죠. 그럴 바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생태계를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메타를 먹으라는 거죠. 메타를. 그래서 이 청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게놈. 전 여기서 이제 빡친 거예요. 왜 에이즈랑 메타인지 알겠는 거예요. 인간의 게놈 지도 아시죠? 예.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로 정해집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화나 질병이 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발현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다. 예.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에이즈락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유전자는 내가 바꿀 수 있대요. 내가. 여러분, 왜 아이고 지금 흥분됩니다. 흥분되셔야 돼요. 왜 에이즈랑 메타인지 아시겠어요? 왜 에이즈락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줄 아시겠어요? 이 미생물을 에이즈랑 메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미생물 몇 가지 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겠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메타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떠냐? 이제 여러분 재미난 얘기들 하셔야 돼, 소비자들한테. 야, 니 O형이가 A형이가 B형이가 AB형이가. P는 그렇게 무슨 형 하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P형이가 B형이가 O형이가. 그 뭔 형이고 또? B형하고 O형은 알겠는데 P형은 또 뭐고 이래요. 아, P 얘기하는 거 아니다. P 말고 장 속에 마이크로바이옴 말이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P의 혈액형처럼 형이 있거든. 균형이 있거든. 균형. 그럼 오 이래요. 요즘에 이게 뭐 엄청나잖아. 대세잖아. 자, 그러면 P형은 뭐냐? P형은 수집 체렵. 수집 체렵인데 뭐, 수렵 체렵인데 뭐 먹을까요? 예. 육류 같은 걸 먹을까요? 그냥 식물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 먹고 살겠죠. 이때는요, 엄청나게 장이 건강했어요. 근데 미국, 서구화된 미국은 어때? B형이래요, B형. 근데 O형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O형. 여기 보면 지방간, 고도비만, 그리고 대장암, 치매, 크론병, 간암 있죠. 이게 O형이에요. 우리는 O형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시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거 딸랑 보고 아 이러면 이거 이해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서. 아니면 이거 보고 아 그렇구나. 뭐 P형? 그래 우리가 P형으로 만들어준 게 메타인가? 이게 다잖아. 그걸로 소비자들을 끌어낼 수 없어요. 시각화시켜서 이걸 보여주고 내가 O형일 수도 있겠다. 그치 O형은 어떠냐면은 불규칙한 식사, 서구화된 뭐 식단, 응? 이런 것들. 그게 O형을 100% 만들거든.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P형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P형처럼 우리가 풀만 먹고 살 수 있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고기도 가끔씩 먹어야 되잖아. 고기도 가끔씩 먹으면서 풀도 먹으면서 P형처럼 될 수 없을까? 그게 메타가 도와주는 거야. 라는 거죠. 마치 우리 에이즐락을 얘기했을 때 에이즐락을 30년 동안 어때요? 그 마이크로란다. 저 뭡니까?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가 원숭이를 가지고 우리 연구했잖아요. 근데 걔들이 소식을 했단 말이에요. 원숭이들이. 아니 우리 소식하면서 그쪽은 오래 살더라고. 소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안 해. 난 치맥 먹고 좀 짧게 살더라도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래.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조심을 하면서도 원숭이 소식했던 결과 그 30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우리 에이지락 제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메타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우리 프로보텔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로보텔라형이 거의 없어요. 이 박사님 얘기에 의하면 이거는 뭐냐?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을 프리보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프리보텔라가 어떤 색깔로 표현되어 있나요? 보랏빛처럼. 왜 우리 회사가 메타를 보랏빛으로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바로 프리보텔라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프리보텔라가 많은 P형이다. 우린 프리보텔라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미생물이 그런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음식의 식이섬유를 소화하고 대표적인 건강 미생물이고요. 또 염증을 억제하고요. 다이어트균을 갖다가 어때요? 예, 잡아주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메타예요. 메타. 아우 소름 끼쳐. 미치겠죠, 여러분. 미생물이 만드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선물, 미생물이 이 선물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생관계를 깨놓으니까 어때요? 나 안 만들어. 나 안 만들어. 에이, 진짜 안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메타는 어때요? 이 미생물이, 메타에 있는 이 메인 미생물이 짧은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 이 프리보텔라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P형이 되는 거죠. P형이. 예. 프리보텔라가 굉장히 많이 생산됩니다. 그럼 짧은 지방산이란 게 뭘까? 우리 긴 그 지방산 있죠. 긴 사슬. 긴 사슬이 뭐냐면 파이버넷 같은 것들이에요. 파이버넷은 세포로 흡수되질 않아요. 그냥 딱 이렇게 있다가 안 좋은 것들이 오면 그걸 딱 잡아서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하죠. 짧은 사슬은 뭐냐면 쏙쏙쏙쏙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세포 속으로 쏙쏙쏙, 어디로 쏙쏙쏙. 그렇게 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기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이라가 선전하는 17가지 균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사슴을 비유를 많이 해요. 메인 사슴이냐, 쫄따구 사슴이냐. 쫄따구 사슴 찾아가봐라. 너 사슴 그 사자한테 잡혀 먹는 것밖에 못 본다. 작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미생물이 이런 보랏빛 프리보텔라를 많이 생성하느냐, 우리한테 주는 선물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어때요? 똑같은 다이어트를 해도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P형이. 비만의 죽음도 결국은 뭐였다고요? 미생물이었던 거죠. 왜 T랑 IT를 하는데 누군가는 효과가 빠른데 누군가는 늦을까? 왜 다이어트를 하는데 늦을까?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해야죠. 나 살 빼려고 해. 운동하려고 해. 이러면 아이고 안 돼. 그거 해봤자 안 돼. 이러지 좀 마시라고요. 제발. 예스 뭐 항상.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은 멀어져요. 우린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거든요. 아 그래? 정말 최고다. 정말 최고다. 너 노력하는구나. 난 그런 사람이 좋아. 근데 이거 알아? 비만의 주범이 미생물이라는 거 알아?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캡처 약간 몇 개 있거든? 이거야. 미생물, 현대인의 고질병들 있지? 이게 비만에도 영향을 준대. 근데 쌍둥이 있잖아?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 이 쌍둥이가 하나는 뚱뚱하고 하나는 빼빼한데 얘들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이 쥐들한테 이렇게 딱 넣어봤대. 그런데 이 이식한 쥐들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료를 줬는데 하나는 체중을 유지하고 굉장히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데 하나는 엄청나게 체중이 증가하더래. 이거예요. 이 균이 결국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 몸에서 이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이 나를 살찌게도 할 수 있고 빼빼 마르게도 할 수 있고 암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믿기게 하는 표현은요. 바로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예를 들면요. 맞네.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새끼 그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겠지만 결국 얘들이 메인 시스템이었어. 그리고 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장이 안 좋으면 어때요? 장이 안 좋으면 머리야. 얹혔다. 뭐 아이고 머리야. 이러죠. 머리가 아프면 어때요? 아이고 배야. 뭐 이래요. 얘들은요. 서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과 뇌질환은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것은. 스트레스 받으면 장에서 울리는 신호. 여러분 다 느끼시죠?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즉슨 뭐냐. 배가 아프다. 이것은 뭐냐. 자주 아프다. 이건 뭐냐면 뇌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 잡으려면 메인 균이 들어가서 제대로 P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우울증, 치매가 유발되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바로 잡히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지 않을 거고 치매도 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하죠. 전문 용어로. 자,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주, 항생제 과다 복용, 영양 불균형, 불규칙한 식사, 과로, 스트레스. 여기 현대인들 빠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현대인들은요. 노출이 다 돼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사업이 무지무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디스바이오시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여기 박사님 강의에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뇌, 자폐증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스트레스, 우울증, 파킨슨, 심혈관은 뇌졸중, 혈전증. 자,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약간 아플 뿐인데 왜 이런 게 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캡처했던 거예요. 1도씨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오는지를 봐야 그 사람이 내가 몰랐던 사실이었다 하고 이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균학 교수가 벌써 이게 20 몇 년 전 얘기인데 이 사업, 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면서 이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 균학 교수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전곡 사막점 때 이 얘기를 했대요.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가 해석이 되는 날이 온다면 인류는 질병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유전자 정보가 해석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유전자가 어때요? 변화된다라는 거거든요. 변화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생태계, 우리 유전자, 세포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이 생태계, 균의 생태계는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유전자 균을 갖고 있을 건데, 유전자 상태를 갖고 있을 건데, 이게 바뀌게 되면 이 유전자, 이 게놈 지도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건강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먹거리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에이즈락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떤 먹거리를 먹느냐. 예를 들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빨리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내 어떤 생활 습관, 먹거리 이걸로 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유전자의 균의 유전자도 내 먹거리, 내 장의 어떤 상태들 이것 때문에 이 유전자가 아주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가 해석이 된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우리가 좌지우지 된다고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이지랑 메타인 거예요. 에이지랑 메타. 그래서 가감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친구는 유전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감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연구실에도 있어봤고, 그리고 제약회사의 그 생태계를 너무 아는데 이런 균들이 있으면 뭐 종근당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이 원분말, 그 균 원분말을 납품을 한대요. 납품을.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어디더라? 바이오텍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이 회사거든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변해서 분리해가지고 그것도 어린아이 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균에서 분리해서 이 유산균 분말을 원말을 종근당이나 어디에 막 납품을 한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PCR을 돌리면서 복제한 걸 또 복제하고 또 복제하는 게 바로 제약회사라고 이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PCC, 우리 바이오 PCC 있잖아, 4만 원짜리.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원본을 복제하는 거. 이건 정말 힘든 거고 굉장히 힘든 이거를 파마리스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하이라가 손절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복제본을 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는요. 진짜 원균을 복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에이지랑 메타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 가지 유산균이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우리 몸의 건강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퍼플 브랜드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라이프팩을 공부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신랑이랑 공부를 막 하면서 그때 안토시아닌이 한국에 있는 라이프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안토시아닌이 그만큼 들어오기 힘들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비싸요. 근데 여러분 서프리먼트 워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96점이고 4점이 까였잖아요. 근데 4점이 왜 마이너스 됐을까요? 비싸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제가 열이 받았죠. 이거 비쌀 이유가 없는데? 이거 원래 제약회사에서 팔면 7, 80만 원 가치를 한다고 나 들었는데? 근데 이게 왜 비싸다고 여기선 얘기하지? 이거 완전히 이상한 데다. 정말 이거 공신력 있는데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여기를 막 풀어서 헤쳐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는 안토시아닌 이런 식물 영양소 가격을 뺀 가격입니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때 이 식물 영양소가 얼마나 비싼지를 알게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빼고 하니까 비싸다고 나왔겠네. 근데 그게 들어가면 이게 70만 원, 80만 원짜리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안토시아닌이 어디 들어가요? 메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장을 철통 방어하겠다는 거죠. 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철통 방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이라가 선전하는 거 좋다 칩시다. 그게 들어와서 장내 균이 균형을 이뤘다 칩시다. 그걸 계속 공격받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것까지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333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그 사슴의 메인 사슴, 우두머리 사슴처럼 메인 균이 들어와서 그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아까 어때요? 그 보라 색깔. 예, 그 P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짧은 사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지방산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산균에 먹이가 들어가죠. 유산균 먹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유산균 먹이가 들어가고 먹고 먹히고 하다 보면 또 필요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발효 유산균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 발효 유산균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필요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들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 완벽한 거 아니에요? 하이라가 그 얘기까지 하던가요? 이 얘기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이 포뮬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요. 17종의 균은 좋겠죠. 근데 큐가 하나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치를 담글 때 김치 배추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각가지 재료들이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떤 숙성을 하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다른 것처럼 이런 포뮬러 형태가 들어가는 게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는요. 이게 하드예요. 국가 차원에서는 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과학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된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봤을 때는 이분 누굽니까? 빌 게이츠 아닙니까? 예. 이분이 뭐라고 해? 세계를 바꾸게 된다. 뭐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건 치매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 금방 얘기했던 장내 생태계에 대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분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제가 풀었던 거죠. 그리고 의학으로 봤을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어디서 결정을 한다? 바로 장에서 결정을 한다. 그 거대한 면역 시스템이고 메인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한 장이면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나요? 나 장약 먹고 있어. 그러면 유익균으로 얘기하는 건 나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 이제 마쳐야 될 시간 됐어요. 제가 얘기했죠. 45분 만에 못한다고요. 왜 저한테 45분이라는 시간을 주셨나요? 지금 딱 45분. 지금 딱 45분 조금 넘었거든요.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근데 나갈 사람 나가시고 기다릴 사람 기다리시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자, 대기업도 군침을 흘린대. 마이크로바이옴. 130조 원 시장. 유산균인지 알았던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은 항암제로 변신 중이다. 이런 얘기하죠. 왜냐? 얘가 항암제가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CJ도 983억 원의 첫랩이라는 걸 인수했습니다. 이 똥공장이거든, 똥공장. 똥공장을 인수했대요. 대기업도 이걸 인수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벌써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사업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10원이라도 투자했나요? 참 눈물을 흘리고요. 콧물을 흘리고요. 펑펑 대통곡을 하셔야 돼, 진짜 여러분. 뭐 사업이 어렵다. 나 상처받았어.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뭘 상처를 받아요? 지금 보세요. 83억 원 투자도 안 했는데 우리는 뭘 지금 가질 수 있나요? 이걸 취급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부산만은 싸우는 것 같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화내는 것 같지만 화내는 거 아니에요? 흥분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라이프팩 취급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삼시세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무슨 라이프팩, 무슨 영양제가 뭐가 필요하노? 이런 시대였어요. 인지가 되지 않은 시장에서 인지시키기가 무지무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온 거죠. 그래 애기락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래요? 락했나? 뭔나? 뭐 장군다고? 웃기고 있다 이랬던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성장한 사람은 있었지만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왜? 수요가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공급은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인지도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되냐 안 되냐? 여기 따라 다른 거죠. 저희는 백만장자가 9년 만에 됐지만 에이즈락이 나왔을 때 백만장자가 5년 만에 탄생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지금 메타, 이 바이오좀은 뭘까요? 바이오좀은 이미 인지된 시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 거기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어때요?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인지가 된 시장에서 내가 이해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빠르다는 거죠. 토끼처럼. 그래서 백만장자가 이제는 3년 만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회사가 하고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바로 뉴스킨이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더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따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트워크가 뭐길래 과연 이걸 내가 판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 제가 사실은 이
PPT가 1시간 10분 동안 하는 PPT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까지 다 풀어줬었는데 오늘 제가 바이옴에 대한 비전만 얘기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뭐 제 강의 다음에 듣든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좋은 강사들 강의가 많아요. 그걸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가슴에 불이 붙고 머리 뚜껑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부터 미치자예요. 사람들은 미치게 하지 말고 나부터 좀 미치세요. 근데 이런 얘기 하잖아. 아우, 저는 이걸 듣고도 왜 저래 안 미치노? 이러거든요. 아, 쥐가 미치든지 말든지 내만 미치면 된다고요. 내만 미치면 내가 미친 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지. 나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좀 약간은 좋은데 사람들이 미치길 바라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시작이.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 듣고요. 이번에 루비가 꼭 되셔야 돼. 지금 막판 만약에 포기했던 사람이 있다면 나 루비만큼은 가서 요번에 2통 살 수 있는 기회를 꼭 내 걸로 만들겠다. 2통을 먹고 안 먹고 한 통씩 먹어보고 안 먹어보고 이걸 엄청난 차이예요. 저는 열흘분을 먹어봤잖아요. 변 냄새가 다르고요. 변 상태가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방구 냄새가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0일 만에? 와, 대박이다 이거는. 여러분 체험 조금 해갖고 그 느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이거는요. 바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2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지금 바로 강의 끝나고 잡으시고 스폰서한테 스폰서님 저 미팅 해주세요. 저 루비 포기했는데 1개, 2개만 더 하면 되는데 저 도전할게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메타는요. 실과 바늘 같은 제품이에요. TR라이트에 메타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TR라이트 먹는 사람들 효과 엄청 빨라져요. 그럼 TR라이트까지 어때요? 엄청나게 매출이 오르겠죠.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라는 겁니다. 메타를 통해서 TR까지, 메타를 통해서 갈바니까지, 얼굴의 여드름, 모든 상태들. 예, 장이라고 해서 내 면역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면역으로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피부, 피곤함 다 통해요. 그래서 이 실가바늘 같은 이 메타 제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때까지 안 미쳤다면 이번은 진짜 미칠 때가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미치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미쳐서 우리 뉴스킨의 좋은 문화 그리고 뉴스킨의 이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멋진 2021년 그리고